로마 제국. 로마의 지배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결국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게 이르고, 당연히 원로원은 그 결심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고, 카이사르는 원로들 앞에서 칼에 찔리고 맙니다. 덕분에 로마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이 혼란을 정리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는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번영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고, 영토는 더 넓어졌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기르고, 그 전략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쓴 것과 비슷했습니다. 병사들은 다닥다닥 오밀조밀 붙어서 방패로 앞과 옆, 그리고 위를 막고 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뚫기란 당시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는 엄청난 화력과 사거리를 보유한 공성무기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안까지, 동으로는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북으로는 잉글랜드 섬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의 공격은 계속됐고, 수백 년간 로마의 영토는 계속 넓어졌습니다.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건 서기 1세기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2세기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며 로마는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귀족 파트리키와 시민 플레부스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의 흥미를 끌 게 없나 궁리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로마식 서커스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여럿이 모여 전차 경주나 가상 전투, 그리고 검투 시합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황소, 사자, 코뿔소 등을 데려와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전쟁 포로거나 범죄를 저질러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하던 검투사가 바닥에 쓰러지면 황제나 관객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살려줄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말이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돈과 명예가 따라왔고, 정말 뛰어난 검투사는 노예 신문에서 벗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볼까요? 로마 제국이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던 시절,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기 43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잉글랜드에 군대를 보내 그곳의 켈트족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켈트족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식민지가 생기자 로마 병사들은 성곽에 둘러싸인 도시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도시 중 하나가 론디니움, 오늘날의 런던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점령은 쉽지 않았습니다. 16년 후 로마의 속국 이케니의 왕 부디카는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붉은 머리의 부디카는 런던을 붉게 태우고 로마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로마는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다시 군단을 보냈는데요. 로마의 병사는 켈트족의 5분의 1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예군이었고 결국 반란군에 진압되었으며, 부티카는 스스로 목숨을 그만 끊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말. 로마 제국의 영토는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가 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만무하겠죠. 3세기 말 로마 황제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통치는 더 어려워져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제들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 제국의 모퉁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고, 로마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몇백 년 후 기독교는 로마의 최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둘로 나뉜 제국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로마 제국의 서쪽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게 이릅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당합니다. 팍스 로마.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여러 나라말의 바탕이 되었고, 로마 법은 거의 모든 나라법의 바탕이 되었으며, 로마 정치 제도도 현재 정치 제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두의 기억에 위대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은 여전히 아주 많습니다. 자,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잔티움에서는 새로운 로마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수도였고,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즉 콘스탄티노플이 새로운 로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로원을 이 도시로 옮겼고 거대한 공화당과 전차 경주장 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교는 서양 사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